네, 안녕하세요. 논주모연구소의 김성아 소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오는 주 토요일에 워크샵을 진행을 합니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앞에 연구소 사무실에서 워크샵을 진행을 하려고 조금 위치를 조정을 했는데, 워크샵 하기 딱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 다 확인해 보시고 전망도 좋고 딱 공부하기 좋은, 네, 여기서 먹고 놀기도 좋은, 네, 그런 장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면서 논문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문을 다 써버릴까, 뭐 이런 논의도 좀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알찬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썸네일 보셔서 조금 짐작은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논문 심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계죠.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6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어, 대부분의 학교가 6월 중순 정도 되면 논문 심사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듭니다. 뭐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을 거고,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 심사가 막 3차, 4차, 5차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지리한 논문 심사가 막 7월까지 가기도 하고, 막 진짜 빡센 경우에는 8월 초까지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의 피말리면서 지내갑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뭐 하는 짓인지 참. 자, 요맘때 되면요, 심사를 받고 나오시는 이 학생분들, 대학원생분들이 정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 진짜 이럴 줄은 몰랐다. 야,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진짜 몰랐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구구절절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최근에도 한 3, 4일 사이에 이런 분들만 한 6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은 겁니다. 컨설팅을 운영을 하다 보면 대부분 스무스하게 가요. 그런데 이 적지 않은 수가 논문 심사 막바지에 뭔가 난관에 부닥치는 거죠. 근데 그 난관이 이게 공통점이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제 갓 들어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다음 학기에 지금 내가 논문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도 곧 닥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아울러 만약에 이 동영상을 논문을 지도하거나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보신다면 나름대로 좀 효과적인 논문 심사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동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학원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생각이 맞다 이건 아니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학부 때까지, 학부 때까지는 학교에 가서 배운다 라는 개념이지만 대학원부터는 배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다. 스스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논문도 스스로 연구해서 해야 되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교수님들께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논문 기간이 되어 가지고 논문을, 여러분들 커리큘럼상 논문 지도라는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지도를 교수님이 정말 좋은 자문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요런 문구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지. 논문 지도에다가. 대학원 때부터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라는 말을
논문 지도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알아서 쏘는 거야. 네가 공부해서, 네가 연구해서, 방법론도 네가 알아서 공부해서 쏘는 거야.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논문 지도를 잘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원래 스스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 뭐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유튜브 가면 강의 다 있지. 서점에 가면 요즘에는 뭐 좋은 책들 많지. 그리고 뭐 선후배, 뭐 동료들,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 먼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름아름 하면 전문가들 정말 천지백갈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변에 자원들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한 거야, 자기가 스스로. 실제로. 해가지고 정말 좋은 논문을 써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본인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논문이 없어요.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100% 이해를 하면 남은 8, 90% 이해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심사에 대비를 하니까 그게 망하는 거지. 본인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해력이 최상까지 올라온 상태. 더군다나 여기에 접목시켰던 자기 연구 문제 또는 연구 가설의 분석, 기법이 제가 봐도, 남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정말 최적의 기법을 적용을 한 것 같다. 물론 그 기법만이 그 문제를, 그 가설을 풀 수 있는 건 아닐지라도 요 정도 됐으면 최선을 다한 거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얼마나 이 두 개를 공부하기 위해서 쇠가 만발이나 빠졌겠습니까? 엄청난 공부를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논문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뭐 공부도 하고 해서 진짜 발표도 잘하고 갔어요. 심사를 받으러 간 거지. 갔는데 돌아온 답변이 뭔지 압니까?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런 답변을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해라서 했잖아. 그래서 혼자 열심히 했잖아. 진짜 맨땅에 삽질하듯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유튜브 찾아가면서 막 그냥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막 자문 받아가면서 했잖아. 그럼 고생했다 말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안 된대. 그 기법을 쓰면 안 된대. 그렇게 논문을 쓰면 안 된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히려 교수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학생이 자기 논문을 자기가 100% 이해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 90%를 이해시킬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그게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논문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겠죠.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온갖 레퍼런스 대면서 설명을 잘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 학생이 준비해온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낀다면 잘 몰라. 자기가 지금 여기에 대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못 하겠어. 왜?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가. 오히려 학생이 더 많이 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요구를 하겠죠. 그럼 학생이 또 설명을 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심사위원이 잘 몰라. 그러면 자기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미안하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와서 다시 하자라든가 네가 지금 나한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라든가 아니면 자 다른 교수님을 한번 데려와서 저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라든가 이게 정말 심사자나 교수님이 취해야 될 제대로 된 스탠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학생은 나름대로 긴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는 노력을 했는데 교수님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학생한테. 오히려 교수님이 학생한테 설득을 못 해. 설득이 안 되지. 왜?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쫄려가지고 교수님한테 대들었다가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게 태반인데,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그게 안 되는 거는 뭐 지시를 하면 내가 다른 당신이 원하는 다른 방법을 쓸 텐데 중요한 거는 왜 안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학과는, 우리 연구실은 이런 방법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준비해온 이런 방법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우리 학과는, 우리 연구실은 그런 방법을 안 쓴대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우리 학과는, 우리 연구실은 따로 별도로 쓰는 방법이 있으니 오로지 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와라? 아니, 이런 경우가 이런 다양성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운물한 개구리라서 우리 운물 바깥 세상에 관심 없어요. 학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술 연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 오로지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해왔던 그 방식만 쓸 거야. 이거나 이게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여기다가 조금 덧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학교가, 우리 학고가, 우리 연구실이 하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쓰세요. 이게 무슨 보편적이야. 아주 자기들만 쓰는 방법 이외에는 취급 안 하겠다는 고집스럽고 아집스러운 그런 방법인 거죠. 이게 무슨 보편적입니까? 보편적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학계가 보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연구 방법들을 두루두루 연구하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우리 학고가, 우리 연구실이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학술적인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학생들의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실력 늘고 교수도 실력 늘고 학생도 실력 늘고 우리 연구실이 발전하는 거고 우리 학과가 발전하는 거고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냥 딱 견적이 나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변명을 대도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학생이 준비해온 것을 교수님이나 심사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논문 지도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밖에 못해. 그냥 이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강의만 하는 거예요. 강의만. 강의실에 들어가면 학생들 쫙 앉아 있잖아. 교수님 스승의 날 되면 막 교수님 꽃다발 갖다 주고 막 이상한데 막 음식점 같은 데 차려가지고 케이크 하나 놓고 박수 쳐주고 막 우리 교수님. 그게 솔직히 북한의 기쁨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냥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거야. 강의실에 가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게 논문을 가지고 공방을 펼치면 이게 내 실력이 자꾸 뽀록이 나니까 학생이 자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오면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해와야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차 떼라 포 떼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행정적으로는 잘 돌아가겠지. 그죠? 그냥 툭툭툭툭 행정편의주의, 레드테이프, 문서주의에 따라서 툭툭툭툭 잘 돌아가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발전이 없다는 거지. 지금 가뜩이나 지금 학령 인구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학과통 폐합에 무슨 뭐 학교통 폐합에 지금 학교
무슨 뭐 폐교에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다운 그런 학술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 학교 운영하는 본부 측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논문 심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소프트웨어 이런 거 빌려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가지고 카피킬러나 뭐 터니닛이나 이런 표절 잡아내는 프로그램으로만 그냥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직접 노력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정말 질적인 부분에서 내용상의 표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문장에 6어절이 배열이 순서가 같으면 표절이다 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잡아내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컴퓨터가 잡아냈으니 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형식적인 표절만 잡아내려고 하고 이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동영상이 있을 게 하면 네가 뭔데 교수도 아닌 것이 싸가지 없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지나가는 똥개가 짖는 소리라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라고.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아니, 물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이 제가 진짜 개뿔도 모르고 한 말이라면 나중에 제가 철회 동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취소 동영상을.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면서 내 큰절을 할게요. 내 취소 동영상 올릴게요. 모든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물론 모든 교수님이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교수님이 그렇다라는 거. 제가 전제를 깔고 들어갈게요. 이런 일이 있으니 조금 마음이 아프다. 왜 마음이 아프냐? 제가 교수님 때문에 마음 아픈 거는 별로 없어요. 뭐 학교가 망하든 뭐 흥하든 그거는 저하고는 별 상관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의 그 입장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오늘 휴일인데 일요일인데 이런 좀 약간은 무거울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좀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생 입장에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또는 심사위원이 이런 교수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리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좀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선배들한테 꼬치꼬치 막 물어보든가 그런 선배들도 그런 걸 당했으면 자기 후배들한테 막 물려주세요. 야, 우리 교수님 장난 아니다. 무조건 요 방법만 써야 된다. 요렇게 안 하면 무조건 얄짤없이 나가리다. 뭐 이런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우리 학과, 우리 연구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방법만 써야 되는데 그 다양하게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방법만 해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물론 이제 논문 심사 들어가면 심사자 뭐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있잖아요. 한 3명 정도는 학교에서 2명 정도는 외부에서 이제 심사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솔직히 요 중에서 대장이 한 명이 있어요. 대장. 이 대장이 딱 요런 스타일에 딱 걸려버리면 나머지 4명은 뭐 그냥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지. 이 중에서 뭐 한두 분이 이건 아닌데 싶어도 말을 못 꺼내요. 솔직히 그 분위기상.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가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학생이 논문 쓰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바뀌겠습니까?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이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게 솔직히. 이게 다 뭐 기득권인데 알고 보면 기득권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기득권 안에서도 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뭐 솔직히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상사 같은 사람이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진짜 옷벗을 각오하고 대들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학술연구 논문 심사에서 실질적인 그래도 좀 권한을 좀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논문 지도 때부터 정말 다양성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스스로 연구하는 것도 좋고 내가 알면 가르쳐 주는 것도 좋고 왜 대학원에 온 학생들을 가지고 자꾸 스스로 해라 이러니까 내가 많이 알면 가르쳐 주면 좋잖아. 근데 자기가 많이 알면서도 네 스스로 해라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면 더 좋지.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니까 스스로 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뭐 그런 풍토가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좀 그때 그런 좋은 풍토가 올 때까지 학생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될 거고 교수님들은 그런 풍토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런 풍토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학교에 수많은 학과에 수많은 연구실에 계신 학생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 먹고 병원 가고 들어눕는 학생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예,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조금씩 서로 노력해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이 동영상 다 올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점심 먹고 자 여러분들도 참 이번 주 토요일 멤버십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